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올해 안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이른바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의 국방장관들이 회담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회의가 열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홍익표 기자. 북한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정보를 3국이 공유하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군요. 네, 이미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고는 합의했었습니다. 결국은 언제부터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는데 시기가 올해 안으로 특정된 겁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각각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서로 연동시켜서 올해 내에 가동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지점, 예상 궤적과 낙하 지점 등 경보 정보를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안에 미국이 주도가 되어서 기술적인 연결 작업을 마치도록 협의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최근 북한의 천리마 1형 발사를 규탄하고 2018년 이후 중단됐던 3국 해양 차단 훈련도 재개하는 등 안보 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건데 주변국 반응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이 오늘이라고요. 네, 이종섭 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의 양자회담은 곧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졌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회담에 앞서서 한미일 3국 장관들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입장을 내놨고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회의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며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4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만나 회담을 합니다. 며칠 전 이미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번 회담에서 과거 초계기 갈등의 해결 방안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그동안 우리 군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우리 국방부가 과연 어떤 논의를 이어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휴일인 오늘 더운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일회용기 창고에서 불이 나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이태원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고 시뻘건 불길이 뒷산을 향해 넘실거립니다. 오늘 낮 12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일회용기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지어진 탓에 큰 불길이 잡는 데만 2시간이 걸렸고 공장 건물 2개 동 390제곱미터와 내부 기계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새빨간 불길이 좁은 골목길에서 매섭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엔 경남 창원시 한 마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자재가 보관돼 있던 창고 1개 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언덕길에 소방차가 멈춰서더니 소방관들이 바삐 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동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투숙객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좀 났고요. 밖에 나가보니까 소방차 2대가 올라와 있었고 외국인 반, 국내인 반 해서. 소방당국은 투숙객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탐역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혼자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열차가 탈선하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열차와 충돌해 1,000명이 넘게 죽고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300명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사고 열차 안에 갇혀있는 승객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퀴 등 밑부분을 드러내고 옆으로 쓰러진 열차 객차들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바로 옆 또 다른 열차는 앞부분이 구겨진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객차 안에 갇혀 있던 승객들은 창문을 통해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후 7시 20분쯤 인도 오디샤주 바자리역 인근에서 승객을 태운 열차가 또 다른 열차와 충돌했습니다. अलग से मैं वॉशरूम से जैसे ही अंदर आई तो देखी कि ट्रेन अचानक से पूरी टेढ़ी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량 정도가 탈선하면서 가까운 선로로 쓰러졌고 이 선로를 이용해 맞은편에서 오는 다른 열차가 탈선한 객차에 부딪혔습니다. 10-15 आदमी मेरा बदन के ऊपर पूरा आके गिर गया। जब पूरा आदमी तोल पर लगा दिया उस टाइम मेरे को मैं सबका नीचे था। 이 사고로 현재까지 290명 가까이 숨졌고 900명이 넘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구조대와 군병력 1,200명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수백 명이 객차 안에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상자 중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अभी सारा का सारा फोकस रेस्क्यू पे है और कंप्लीट फोकस है जिस तरह से जिनके भी गहरी चोटें आई हैं उनको ठीक जगह पे पहुंचा के उनका इलाज कराया जाए. 인도에서 철도는 주요 장거리 이용 수단으로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4,000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구식 신호 장비와 노후 차량 안전관리 부실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려는 특전사 동지회와 이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단체들이 또 한 번 맞부딪혔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함께 노력하자. 아니다. 가해자의 고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팽팽히 맞서다 결국 특전사 참배는 무산됐는데요. 충돌을 막으려는 경찰과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5.18 기념공원 특전사 동지회가 5월 어머니 5.18 공로자회와 부상자회와 함께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 부상당했던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 또 유족분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모든 분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행사를 마친 뒤 이들은 참배를 위해 국립 5.18 묘지를 찾았지만 입구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이 이들을 가로막은 겁니다. 지난 2월 특전사 동지회는 두 5.18 단체들과 함께 5.18 정신계승과 계엄군 장병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 단체들은 가해자들의 고백과 사과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5월 공법 두 단체와 특전사 동지회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을 즉각 폐기하라! 특전사 동지회와 함께 민주묘지를 찾은 5월 어머니는 길을 열어달라며 항의했고 특전사 동지회는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대치 끝에 충돌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이를 막아선 경찰들과 거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은 고성으로 가득 찼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이어진 대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특전사 동지회는 5.18 민주묘지에 끝내 진입하지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특전사 동지회와 민주묘지를 찾은 두 5.18 단체는 참배를 막는 단체가 어떻게 광주 시민을 대표할 수 있냐며 사죄의 진정성 기준이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광주와 5.18 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매일 저녁 TV 앞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던 추억의 만화죠. 아기 공룡 둘리가 탄생 4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관객들을 만나러 돌아왔습니다. 극장 개봉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에 만나는 문화엔톡 임소정 기자가 둘리 아빠 김수정 화백을 만났습니다. 동그란 눈에 쏙 내민 혀, 볼록 나온 양볼.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 순식간에 그려집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아기 공룡 둘리가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건 이번이 지금 처음이에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차피 안 돼. 극장을 안 잡아주는 거예요. 전시장을 대관을 했어요. 만화가 사회 5대 악으로 취급받던 시절. 둘리를 공룡 캐릭터로 만든 이유도 당시 엄혹한 검열을 피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동만에 대한 검열은 난도질이라고 할 정도로 동물을 의인했을 때 받는 검열이 조금 완화가 되죠. 하지만 둘리를 통해 가장 아이들다운 게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7살 전후 아이들이 좀 많이 움직일 때예요. 사고도 많이 치고 둘리가 하다못해 뭐 놀다가 무엇을 깨고 하는 것들도 이거는 나야. 난 거예요. 어딘가 부족한 둘리의 친구들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들 뭔가 부족하고 더구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시도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TV 만화와 영화로 제작됐지만 후속편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계약이 뭐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년 동안에 23억을 갚아 나갔어요. 이제 다음 작품을 하려니까 실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만화, 웹툰의 인기가 높아졌어도 작가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빨리 모든 것이 빠르게 가잖아요. 거의 뭐 기계처럼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버텨낼 수 있겠는가? 둘리를 응원하던 아이들이 이제 고길동의 애환을 이해할 만큼 커버린 지금. 70대 노화백은 관객들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둘리를 품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배신을 때리면 안 되죠, 그죠? 어쩌다 보니까 길동씨의 마음을 뺏겼던 자기의 어떤 그 자신에서 길동씨와 둘리를 같이 동시에 내가 품을 수 있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